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 22분입니다. 오래간만에 제 유튜브 채널의 운영 목적에 관련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1, 2분 정도 뒤로 패스해 주시고요.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보여서 이런 거 한 번씩 이야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분석해 나가자, 함께 배워나갑시다 라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같이 돈 법시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돈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나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돈이 쌓여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돈을 벌겠다고 제가 열심히 따라가 봐야 이게 잡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분석하고 공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면 돈이 따라온다라는 그런 개념이라 이 채널에서는 뭐다 여러분들과 함께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웁시다, 함께 공부해 나갑시다가 이 채널의 운영 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좌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익률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신 저는 이제 수익률 공개나 계좌 공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도 어떤 투자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투자자니까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왜 이 타이밍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해 드리거든요. 전 그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봐요. 수익률 찍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 타이밍에 제가 무슨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불안한지 뭐 기쁜지 슬픈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걸 베팅하는 근거, 내가 이 투자를 하는 근거, 이런 지표들을 보고 투자했습니다라는 증거까지 같이 좀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유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종목을 얼마에 언제 사서 언제 팔아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뭔 소용이 있을 거냐는 생각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 방송 안 보면 그렇게 하면 돈 못 버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왜 저 사람이 저 때 저런 판단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도 혼자 나가서 언젠가 고기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사람이다. 물론 그 결과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아무튼 판단도 본인이 하시는 거고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거고, 아무튼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같이 배워나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뭐 증시 전문가고 이렇게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좀 오래간만에 좀 드려봤고, 전 그리고 참 유튜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뭐 좋아요 눌러라, 뭐 구독을 눌러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하여튼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호응해 주시든 싫어하시든 저는 제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만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꼬이긴 했는데 하여튼간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 미국장, 뭐 한국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하락 마감했죠, 어젯밤에. 왜요? 유럽 증시가 유럽에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좀 안 좋았다. 미국에서도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좀 안 좋았다.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혹은 기술적으로는 지난 몇 거래일간의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좋았죠. 7월 마지막 주에 FOMC 회의 있고 애플 실적 발표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탄력적으로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이 되자 귀신같이 일단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 이 7월 중순 혹은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세계 증시의 반등 흐름이 멈춘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밀려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요즘에 제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변동성이 확대됐으니까, 그죠? 차분하게 오르던 시장이 지난주에 변동성을 확대시켰으니까 이게 오버슈팅이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죽어버릴 가능성, 변곡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열심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변곡의 신호는 잘 보이지 않고, 일단 아직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 타이밍 잡으실 때 뭐 예를 들어 하방 포지션 구축하시고 싶으시다, 아직은 좀 확인이 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하방 투자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타이밍이 아직 정확하게 오진 않은 그런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 특히 중국 증시가 좀 많이 급락을 했죠.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선방한 것 같아요. 그래도 0.5% 빠졌으면 선방한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이 2% 넘게 빠지는데 한국이 0.5% 빠졌으면 전 선방했다라고 보거든요. 일본도 1.4% 빠졌고요. 오늘 아시아에서 선방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왜 오늘 중국이 급락을 했냐, 제 생각엔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렇죠.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간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특히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 증시가 특히 급락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슈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지나가면서 한 번은 말씀드리긴 드렸는데,
근데 일단 이 이슈에 관해서 저는 뭐 굉장히 심각한 이슈다라고 생각하지는 일단 않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슈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잠시 카메라 끄고 보면 여기 금값 혹은 채권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 선호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당장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을 상정한다면은 저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환율 같은 걸 봐도 그래요. 비교적 차분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의 사람들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아직까지 뭐 전면적인 전쟁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전쟁은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다라고요. 뭐 만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제 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갑자기 대폭락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엄청난 매수의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일단 이게 뭐 어떤 뭐 미중 관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슈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지나가는 이슈인데 이걸 가지고 과잉 반응해서 뭐 시장이 뭐 중국 증시가 4, 5% 빠지고 미국 증시가 막 갑작스러운 전면전 우려 이러면서 막 오늘 밤에 3% 4% 폭락하고 이러면 그건 오히려 이 눌림시 매수의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더 반등을 부추길, 지금 증시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반등 흐름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 정도는 해봅니다. 저는 이런 이슈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이거 그냥 금융시장이 딱히 반영해 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이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상승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이슈로 대폭락해라라고 바라는 게 더 미래를 위해서는 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의 막연한 생각이니까 이런 건 가볍게 들어주시고, 하여튼 그냥 일단 그냥 일단 이 이슈는 일단 넘어갈게요. 뭐 당장 저도 전쟁 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똑똑한 지도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진짜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네. 하여튼 알아서 잘들 지도자들이 판단할 거라 믿고, 전쟁 없을 거라 일단 믿고 일단 갑니다. 금융시장도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세계대전 핵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증시에다 그걸 갖고 실제적으로 베팅하시는 분들은 너무 좀 음모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관점으로는요. 지금 8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 29분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이게 약간 음모론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요. 나중에 가면 그분들이 나중에 그분이 선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건 음모론에 불과한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아무튼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급락했으니까 급락한 것도 구경 좀 해봐야겠죠. 상해종합입니다. 그 언제부터 기술적인 중요한 자리가 붕괴됐다라 말씀드렸냐면 여기 그죠? 3360이 붕괴되면서 상해종합 3360이 붕괴되면서 이 하락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어요. 이상한 거 없습니다.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일단 계속 아래로 간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펠로시 방한 등등, 펠로시의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슈 등등 해가지고 말이 꼬이네요. 그런 거 등등 해서 하여튼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요한 자리 저항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흐름 살펴보자고요. 흐름 여기가 중요한 라인입니다. 일단 좀 큰 흐름으로 보자면은 급등했죠. 급등했으니까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 비이성적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기간 조정으로 지금 굉장히 잘 소화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위쪽으로 또 넘어가려 그러죠. 이거 넘어가려면 이걸 만약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거 그대로 다시 오를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거 그대로 다시 다 오를 수 있다고요. 얼마나 상승 목표치가 크게 열리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꼭 이렇게 오르란 법은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중국 증시는 완전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위안화가 하여튼 시장의 의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약세죠. 이게 전 시장의 의지가 전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위쪽으로 훨씬 더 올라가겠다라는 거고 중국 증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위안화가 먼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습게 볼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항에 걸려 있기 때문이죠. 여기 저항은 어디냐면은 여기 직전 고점 자리들입니다. 직전 고점 자리들을 넘어가면 이제 위쪽에 가벼운 저항이 하나 있고, 이거 넘어가면 이제 레벨업이고 다시 요만큼
오를 수 있겠죠. 이 조정이 너무 작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조정이 꼴랑 기간 조정으로 이만큼 나온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겠죠. 그죠? 중국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저는 환율에 잘 반영돼 있다고 보니까 환율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장 특별한 악재가 눈에 띄는 건 없고, 일단 그리고 중요한 저항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버벅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오늘 또 아무튼 좀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오래간만에 홍콩 증시 보는데 이거 완연한 하락 추세라 딱히 할 말도 없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 폭락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투매성 흐름, 그죠? 이게 언제였나요? 3월달 중순에 투매성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죠.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이번에 여기 고점 두 번 확인했다라는 게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 고점을 좀 넘겨줬었어야 그래도 좀 건전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못 넘어간 게 이 아래쪽으로 더 이 테스트하러 내려오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매수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투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밖에 반등이 안 나왔다라는 건 좀 일단 심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얘도 잘 하락하고 있으니까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홍콩 증시 같은 경우 이 참 증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한 번씩 봐야 되겠죠. 패그제 관련해서 환율도 잘 봐야 되는데, 7.85가 패그제 상단 자리니까요. 이거 잘 지킬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뭐 금융위기의 어떤 뇌관이 될 수 있는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까지 홍콩의 외환 보유고는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 만약 전 세계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이 패그제 상단 자리 이 7.85에 대한 어떤 세력들의 공격이 시작된다면, 홍콩 정부의 신뢰도에 대한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못 지키면은 패그제 붕괴고, 패그제 붕괴라는 것은 홍콩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이나 홍콩이나 뭐 세계 증시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파급력이 큰 그런 위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 잘 보자라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오랫동안 8.5에 계속 붙어 있네요. 이제는 아래쪽으로 잘 내려가지도 않네요. 그죠? 처음에 터치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 내려왔는데 이제는 잘 내려오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 근데 뭐 지금 당장 저렇다고 심각한 게 아니고, 예전의 사례들을 보시면요, 훨씬 오랫동안 7.5에 붙어 있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8.5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버텼던 기록들이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걸 갖고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 해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뭐 기간은 짧더라도 여기 지금 7.5에 붙어 있는 7.85에 붙어 있는 이 기간이 지금 좀 짧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상승시키고자 하는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그런 뜻, 혹은 뭐 유대계 자본이나 어떤 큰 자본들의 의지 있는 공격이 있으면 생각보다 뚫리기 쉬울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런 거 하여튼 잘 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단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저항은 확인했죠. 근데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간다는 아닙니다. 여기를 붕괴시켜야 되겠죠. 직전 저점 자리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저기 일본 엔화 잠깐 좀 보고 넘어갈까 하는데, 솔직히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술적인 것만 좀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중요한 자리를 오늘 테스트를 하긴 했어요. 여기가 직전 고점 자리로서 전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단기적인 하락 추세라고만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죽진 않았다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한 저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그죠? 이 자리나 지금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일단 단기 하락 추세 정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중요한 지지선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엔화 약세 추세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요건 엔화 강세죠. 엔화 강세. 아마 근데 엔화 약세가 좀 계속 될 것 같긴 해요. 이거 아래에 있는 라인을 깬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의 시대잖아요. 그죠? 달러 인덱스가 뭐 103 자리를 붕괴시켜야지 하락 추세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105잖아요. 아직 달러 계속 올라갈 거니까 아무래도 엔화도 이제 계속 일단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 달러가 강세니까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조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좀 건전한 조정인 것 같긴 해요. 제법 빠르게 강력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를 죽인다? 저는 이거 생각보다 이 하락 에너지를 좀 빨리 소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거든요. 볼륨점에도 아마 분명히 찍고 나왔을 텐데 이렇게 죽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래저래 엔화도 위쪽으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일본 증시가 좀 최근에 강했던 건 뭐 이런 환율의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가볍게 들어주시고 일본은 잘 모르니까 패스할게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봤고 오늘 저녁에 뭐 딱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없고요. 유럽 증시 같은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 그 단기적으로 약간 좀 슈팅 뭐 이런 끼가 좀 있어서 일단 좀 멈춰 있습니다. 그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일단 반등의 흐름을 주춤해 놨으니까 일단 유럽 증시도 일단 주춤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데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변동성이 커서 요 정도 여기 붕괴를 중요한 의미 있는 라인이라고 볼게요. 여기 붕괴를요. 여기 붕괴돼야 아래로 간다라고 할게요. 아직까지 이 라인 붕괴된 건 아니니까 일단 얘 눌림시 조정이다라고 일단 보긴 보겠습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할까 하는데 일단 반도체 지수가 올라서 그런지 삼성전자는 올랐네요. 근데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래로 갈 거면 65,500원, 위로 갈 거면 62,000원 혹은 62,500원을 돌파한착 해야 되니까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할 말 없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아마 저기 중국 뭐 펠로시 이슈, 중국 증시의 급락 이런 거의 영향 때문이겠죠. 근데 아무튼 잘 버텼어요. 왜 잘 버텼냐? 제 생각엔 여기 지지선이 있으니까 잘 버틴 것 같아요. 321.7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살짝 깼죠. 이 정도 깬 거로는 뭐 완전히 깼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321.7이라는 자리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까지만 일단 이야기해 드릴게요. 분위기는 심상치 않죠. 그래서 하여튼 일단 7월 29일 날 시가 325라고 할게요. 대충 325자리가 돌파 한착되기 전까지는 일단 아래쪽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325 붕괴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가는데 이건 솔직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고 321.7이라는 자리 완전히 붕괴되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방 포지션 들어가셔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딱히 뭐 그래서 오늘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풋옵션들이 일단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동안 어딘가에 지지력을 만들어냈고요.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좀 자연스럽긴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쯤이면은 이제 321.7을 완전히 붕괴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반등한다 이러면 또 이제 기분 또 이상해지는 거죠. 이러면 시장도 흐름 이상해지는 거죠. 박스권으로 또 갈 수 있는 거고요. 일단 풋옵션들 살려놓고 콜옵션들 죽이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일단 뭐 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갈 수 있을지 말지 내일 체크해 보시고 내일 321.7 완전히 와장창 붕괴시키시면 그거가 이제 어떤 신호로서 활용하셔갖고 이제 이 신호가 나왔으니까 난 하방 포지션에 진입한다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개인들의 풋옵션 사랑이 아주 엄청났던 7월달이 지나고 나서 8월달에 개인들은 콜옵션 사랑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콜옵션을 개인들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힘이 금방 빠져버리는 참 독특한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여튼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 지금 풋옵션은 아무의 관심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냥 별다른 거래량도 없는 것 같고 기관과 외국인이 일부 조금씩 작은 포지션을 갖고 풋옵션을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풋옵션들이 또 살아날라 그러고 있어요. 내일 살아날 수 있을지. 하여튼 지지력을 만들었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3 정도짜리 지지력을 계속 체크하자 말씀드렸습니다. 322.5 기준으로 3.3 정도 되는 자리 이거 지지력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1307원 지지력 테스트 했는데 돌파 한창에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5일선은 올라왔으니까 일단 뭐 더 올라가겠지, 일단 더 상승 시도를 하겠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안화의 영향 이런 걸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위안화 뭐 약세, 펠로시 뭐 이런 것 때문에 원화 약세가 좀 나타난 것 같고 그렇게 달러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그죠? 위안화의 영향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 1307원짜리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도 아마 상승 시도 확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잘 지켜보자.
지금 아직 뭔가 이 명확하게 시장이 결론이 나지 않았죠. 다들 힘 테스트, 힘 겨루기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자신 있으시면 베팅할 수 있는데 자신 없으시면 구경해야 되겠죠. 하여튼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거 슬슬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3거래일 동안 1150 정도 자리에다가 저항을 하긴 했습니다. 그죠? 솔직히 1140분께 되는 거 확인하고 인버스 진입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1155나 1150을 돌파한 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150 정도, 1155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하방을 또 보면 안 되겠죠. 또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일 수 있겠죠. 종가상 기준으로요. 1155자리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1140 붕괴 되면은 뭔가 좀 확실한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그죠? 중요하겠죠? 어제 미국 증시가 주춤했는데 이거를 연속으로 주춤하는 거하고 하루 주춤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다 그죠? 오늘 S&P 4100 붕괴시키면은 이거 이제 그러면 어떤 하방 진입의 어떤 신호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12800 붕괴되면 이제 그러면 어떤 신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 좀 다르니까 각각 다르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죠. S&P 4100 붕괴되시나 안 되나 뭐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요 자리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국제유가는 이제 95달러 붕괴시켰으니까 95달러 다시 뭐 저항 테스트 한번 하러 꿈틀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근데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제가 했었죠.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한번 왔으니까 오늘 뭐 추가로 하락할 거더라도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꿈틀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오늘 아침에 드렸었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24자리 지지력 테스트, 24자리 저항 테스트 오늘 밤에 또 하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모르죠. 뭐 V자로 살아날 수도 있죠. 이렇게 지금 갭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딱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24자리 저항 테스트 한다라고만 이야기 해드릴게요. 돌파 한작 돼서 24 돌파 한작 하면은 이제 다시 빅스의 상승 전환, 상승 시대가 열리는 거겠죠. 그죠? 이런 점들 잘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